자,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45포인트 코스피가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1.82%. 근데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1000원. 근데 사실은 오늘 셀트리온이 또 어떻게 보면요, 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꼬리를 달면서 저번 저점에서 살려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수 상승에서 이제 지금 어쨌든 뭐 좀 셀트가 약간 소외되는 오늘 부분에서, 그죠,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 약간 주도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뭐 지주사라든지 또 이런 주주가치 주식들이라든지 뭐 PBR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소외되는 부분은 조금 있기는 하나,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오늘 급등을 가져갔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을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본다면 셀트도, 그죠, 오늘도 저점을 약간 보여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장세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급등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는 종목에 또 국내 기관들은, 그죠, 또 거기다가 매도를 크게 하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셀트는 아무튼 외국인들의 매도 장세 부분에서 결국 이제 금원머리의 반대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시장에 어쨌든 종목들을 급등을 좀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PBR 주식이든 뭐 지주사 성격이든 또 배당주 부분이든, 거기에 셀트리온은 반대로 지금 금원머리가 눌러버리니까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전반적인, 결국은 셀트는 어쨌거나 프로그램 관련 부분들이 긍정이면, 그죠, 주가는 긍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도 항상 장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셀트는 좀 고점 대비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을 띠는데, 오늘도 수급 안에 내용 부분에서는 거의 간망 수준이에요. 그죠? 간망 수준. 그 부분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보여줬지만 우리 시장이 오늘 급등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디커버링 양상을 보였는데, 하락도 디커버링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장 지수한테는, 우리한테는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어제 물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은 뭐 그렇게 기대도 하지도 않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자꾸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조기에 되지 않는 부분이고, 뭐 최근에 보여줬던 지표 고용이 튼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튼튼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뭐 딜레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에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금리 인상은 마무리되었다는 뜻이고, 그 시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언제 금리를 인상하느냐. 근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했다. 근데 반대로 우리한테는, 그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는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디커버링 부분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더 유리하겠죠. 미국은 당분간 조정을 좀 받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가가. 근데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1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럼 시장이 긍정적인데 계속적으로 셀트리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달리 셀트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팔 주식이 없는 것이고,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팔 주식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역외 펀드 부분에 금원머리 물량과 또 그동안에 지난해 쭉 많이 매도해 나왔던 차명계좌,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 부분에 긍정적으로 비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을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와 더불어서 공매도도 지금, 그죠,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주사라든지 또 뭐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그죠, 이런 종목들의 PBR 종목들을 보면 어쨌든 지난해 소외됐던 부분에서 여기서 오르는 부분에서는 쇼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미국인들이. 그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좀 읽으면 된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지난해의 연말부터 좀 올라왔던 이런 바이오라든지 또 반도체 소부장, 사실 뭐 오늘 SK 하이닉스도 1.4% 오히려 하락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삼성전자도 시장 외국인들이, 그죠,
전체 시장에서 매수하다 보니까 약간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한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 종목이 또, 지난주에, 지난해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 시장의 현황이 이러니까, 그죠? 조금,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자. 이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수가 급등을 한다는 것은 셀트한테는, 그죠?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프로그램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늘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기금이 오늘 250만 주를 삼성전자를 팔았잖아요. 이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좀 보도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어쨌든 지수가 오늘 다 뚫었으니까 시장이 긍정적이야. 저는 이제 지수가 좀 이렇게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했었는데 시장이 좋았으니까 오히려 쉘터도 어쨌든 2월 달에 또 패시브 부분이든 이런 수급적 이벤트, 그죠? 또 진펜트라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가만히 보시면 외국인들이 일조를 샀어요. 어쨌든. 자, 미국 시장을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자, 미국이 보세요. 나스닥이 어저께 2.2% 급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급등을. 그러니까 이건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보세요. 그죠? 작년 10월 말부터 해서 계속적인 사실은 상승을 해왔었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시장은 뭐예요? 우리 시장은, 물론 우리도 이제 연말에는 상승을 했었지만, 연초에 1월 달에 계속 지금 하락을, 계속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하락을. 여기에 이제 셀트도 같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 최근에는 이제 기고 있는 거고, 오늘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셀트는 오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면서 아침에 이제 이놈들이 공격할 때 차맹 부분이든 또 일부 이쪽에 이제 신한 창구를 통해서든 뭐 한국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으니까 오늘 한번 누를 생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신한 창구라니 눌렀잖아요. 근데 지수가 오늘 어떻게 보면 셀트를 도운 거지. 그죠? 이놈들 작전은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지수가 올라와 버렸으니까. 자기들도 지수가 이렇게 급등할 거라 생각은 못 했겠죠. 그죠? 급등할 거라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장 막판에 신한 놈들이 오히려 뭡니까, 그죠? 회수를 해버리잖아요. 회수를. 그래서 오늘 일단 실패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오늘 프로그램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강하지 않았고, 셀트는 오히려 오늘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오히려 매도잖아. 그죠? 매도. 그리고 오늘 연기금도 뭐 그렇게 어제는 강하게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연기금도 소폭 매도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장 막판에 이제, 이놈들이 조금 보니까 매수를 약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가는 비록 좀 빠졌지만, 그죠? 만약에 오늘 지수가 뭐 강보합권이나 소폭의 상승이었으면 아침 셀터 빠지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차트 한번 먼저 봐볼까요? 자, 차트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저점이 17만 3,700원이에요. 저가가. 자, 그러면 저번에 이제 1월 18일 날 저점이 17만 3,700원 똑같죠. 근데 이때 이제 이틀, 그러니까 이틀 바닥을 만들어 줬던 그 이후 상승을 했던 이 이틀 동안에 누가 홀딩스에서 5만 6천 주 가량을 들어왔죠. 근데 오늘도 어쨌든 뭐 홀딩스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기타 법인 쪽에서 한 3천 주 가량 크진 않았습니다. 아주.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저점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장 되면서 시장이 더 상승폭을 늘려 나가다 보니까 이놈들이 오히려 회수를 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셀트가 뭐 예전에 계속 발목을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왜? 싸움은 끝난 싸움이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덩치에 있는 차맹 계좌를 다 회수해버렸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이제 얘들이 여계 쪽의 부분에서의 검은머리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신한이 막, 1월달에 신한이 계속 누른 거 아니야. 모간 스탠딩 한번 던지고 모간 스탠딩 들어가 버렸고. 그죠? 신한 애들만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은머리 행세하면서.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오후장에는 오히려 물량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연기금이든 또 이제 시장이 오늘 장대 양봉이니까 프로그램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면 얘들도 방어하기가 상승 저지하기가 쉽지 않아. 또 그동안에 1월 달에 지금 검은머리 물량 많이 소진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어제도 양봉,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양봉이 나오면 좋다고 그랬죠. 우리가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우리 오늘 코스피의 장대 양봉은 바닥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바닥 확인했다. 자, 셀트도 어쨌든 간에 홀딩스가 바닥을 만들었잖아. 그죠? 오늘도 거기 갔다가 올라온 부분이니까. 거기를 밀 힘은 이제 없는 거죠. 애들도. 그걸 깰 힘은, 그죠? 깰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지수 올라가고, 무시하고 밀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이놈들이 오후장에는 회수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수의 상승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거기에 왜? 셀트리온은 지금 수급은, 셀트의 수급은 뭐야? 패시브 부분도 앞으로 돌겠지만은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이 싹 그렇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 지수 부분은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 외국인들의 쇼커버 부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쇼커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됐든 뭐 SK가 됐든, 그죠? LG가 됐든, 이 지수자 성격에. 자동차는 뭐 원래부터 워낙 좋았고, 그죠? 자동차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내일은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내일은 조금 올려놓고. 자, 아무튼 22일 이평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죠? 자,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도 그냥 뭐 한 3주 만에 어디서? 3주 만에 16만원에서요. 24만원까지 간 뭡니까? 종목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현대차, 기아차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죠? 다른 또 뭐 삼성물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장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뭐, 왜 안 가지? 지겨워 죽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자, 다시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1조를 매수를 했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 성황이 비치는가.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시황적인 부분에서 뭐 북한이 뭐 공격을 한다는 등 선거철에, 도발을 한다는 등 상당히 뭐, 그죠? 시끄럽잖아, 지금. 또 그동안에도 주가 올 연초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그죠? 지지학 리스크 부분. 근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가장 뭡니까? 빠르게 정보를 처치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겠어요? 대한민국 연기금이겠습니까? 기관들이겠습니까?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여드리는 게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근데 지금 악재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1조로 사버렸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관들은 보세요. 연기금은 오히려 445억 매도. 그 다음에 투신들이 좀 매수를 강하게 했죠. 금융투자 644억밖에 안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지수적인 부분도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나마 많이 약폭을 줄인 게 이제 장 막판에 그죠? 오후장 들면서 뭡니까? 2차 전지 쪽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오전마다도 마이너스였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2차 전지 쪽도 외국인들이 쇼커버를 어느 정도 단행을 했거든요. 그죠? 2차 전지 쪽도. 근데 지금 이제 그쪽보다는 뭐예요? 어쨌든 지금 지주사 성격의 저 PBR 관련주들, 그리고 정권주, 은행주. 아무튼 정권주가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시장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동안 써야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튼 1월 말 지금 2월 오늘 시작하면서 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도주 반열의 종목들은 그죠? 조금 조정 부분을 잘 좀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은 올해는 성부를 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 부분, 자, 오늘 보시면 하이닉스가 그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가 어쨌든 좀 그죠? 하이닉스가, 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 약간 힘을 못 쓰긴 해.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쨌든 고공에 들어놓고 크게 지지를 이탈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뭐야? 반도체 전문 회사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문 회사는 아니잖아. 그죠?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금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최근에 끼를 보여준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또 오버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오히려 한 6%씩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정통 반도체 부분에 한미라든지 하나라든지
주성엔진 이런 쪽은 좀 오늘도 하락 보이죠.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하이닉스가 좀 오르는 부분.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끝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반면에 이제 000270 기아차 그죠?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뭐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그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TV를 통해서든 그죠? 자동차 부분에서는 특히 기아차는. 그래서 오늘 기아차도 지금 10만 원대 이제 이렇게 되면 10만 원대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그만큼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005380 현대차도 오늘 20만 원 뚫어버렸잖아. 그죠? 20만 원.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현대차가 뭐 18만 원에서 버벅대고 있었지만 단순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고 종목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비록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죠? 말 그대로 20만 원도 금방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오늘 뭐 쭉 보면 이제 삼성물산 그죠? 삼성물산 또 뭡니까? 최근에 이런 정도 보십시오. 삼성물산 그죠? 좀 급등. 그리고 뭐 SK 그죠?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SK 그죠? C가 아니고 SK 이런 종목들이 지금 또 GS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삼성물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수사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도 이제 그동안 약간 소외됐다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오전장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현대모비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쪽에 VVIP 분들한테도 이제 현대모비스를 한번 타이밍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면은 요것도 약간 성격인데도 전혀 시세가 안 났잖아요. 현대모비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뭐 VVIP 분들한테 현대모비스 매수 문자를 좀 보내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여기서 뭐 큰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보다도 또 시장에 또 뭡니까 펜싱하는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전혀 시세를 못 냈잖아, 그죠? 이쪽은 조금 시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아무튼 그런 지금 흐름이야. 그래서 시장에 보면은 근데 어제까지 강했던 삼성바이오 같은 게 뭐 오늘 좀 조정이고, 그죠? 뭐 물론 SK라든지 뭐 또 이쪽에 누굽니까 CJ라든지 GS 7%, CJ, GS, 삼성생명. SK, 뭐,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세, 은행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최근에, 그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KB금융, 뭐, 은행지 오늘 8%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니까 그쪽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이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그죠?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나름 이제 지금 조금 뭐 일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도 반도체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나름, 그죠? 또, 지켜나갈 필요는 좀 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부분에서만 그렇게 완급 조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본론으로 와서 이제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말씀을 약간 드릴게요. 그죠? 우리 또 회원님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쪽에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최근에 제일 강한 놈은 바로 매도팩터, 그죠? 매도팩터잖아요. 매도팩터, 그죠? 자, 매도팩터는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제가 과거에 한번 토요 특강에서 실패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이제 기회가 올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팩터는, 요거는 어쨌든 뭐, 지금 거래가 많지 않은 부분인데,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아무튼 우리, 그죠? 클럽분들은 아무튼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추가로 더 할지도.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쪽에 좀 시지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죠? 일시 또 그쪽에 좀 줄였다가 이쪽으로 가서 수익 내고 또 그쪽으로 갖다 붙이고 그래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클럽분들은 문자만 따라오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고,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도 이제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뭐 조금 반등을 주던 이 시기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죠? 흐름이 어쨌든 그동안에 지난해에 소외됐던, 그죠? 지난해 전체적으로 그런 지주사가 됐던, 금융주가 됐던, 은행주가 됐던, 증권주가 됐던, 보험주가 됐던,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당분간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요. 뭐 그런 쪽의 부분에 좀 아까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거 말씀드리지만 조금 저점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죠? 또 활용을 좀 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소외되면 안 좋으니까 해서 오늘 그렇게 좀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은. 자, 오늘 셀트가 어쨌든 6천주 매도죠. 그 사실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외국인들이 자, 죄송합니다. 1조를 샀는데 6천주 매도다. 참 뭐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 주식들은 대부분 힘을 못 쓰죠. 그렇다고 뭐 기관들이 크게 사주는 시장도 아니었으니까. 오늘 한일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1.4%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들이 활약을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17,000주 처음으로 좀 매도를 하긴 했어. 연기금이, 결국 연기금이 전체 시장에서는 연기금 오늘도 매도하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쪽은 관망이죠. 근데 오늘도 막판에 이놈들이 사모펀드 셀트에 있어서는 아무튼 공매도 몸통이니까, 그죠? 조금 매수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연기금 좀 눌렀고, 그러니까 전체로 수급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오후장에 이쪽에 뭡니까? 금원머리 물량도 회수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아침에는 이놈들이 공격을 확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올라오니까 또 연기금 창고 쪽에서 조금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수급은 거의 간망입니다. 간망. 그죠? 이제 이쪽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닌 검은머리들의 잦은 성격의 매도다. 근데 그 검은머리 신한창고 쪽 애들도 그죠?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걸 오늘 보여줬다. 오늘 작전 실패 부분에서 매수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 저점에서 쭉 올라온 부분에서는 나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삼성전자예요. 먼저 보여줄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이 510만 주를 샀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팔았어요? 기관들이 430만 주를 팔았어요.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다 팔았죠. 근데 연기금이 말입니다. 290만 주를 팔았어요. 이게 참 어디 나라 이게 참 연기금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디 나라 연기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강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1조 사는데 대한민국의 연기금은 뭐예요? 주식을 못 가게 안 파는 거잖아. 그렇다고 미국 시장처럼 우리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를 기관들이 파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런 요인들,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됐든 또 이런 기업들의 종목들의 실적 부분이 됐든 그죠? 또 미국 시장에 또 급락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식을 시킨다는 이 부분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삼성전자 기관들이 계속 팔아제낀 거 아니에요. 계속. 산 적이 없어. 그죠? 삼성전자를.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로직스는 제가 그랬죠. 오늘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동안에 뭐 급등을 했으니까.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셀트리온은 검은머리가 누르고 있고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누가 검은머리가 사고 있는 거예요. 검은머리예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도 차명계좌라는 표현을 계속 썼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지금. 차명계좌 개인들이 작년에 500만 주 다 그게 뭐겠습니까? 차명계좌 물량일이잖아요. 그걸 놓아다 가져갔어요. 회사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패시브 부분으로 검은머리 물량은 그대로 갈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또. 야 이거 뭐 공모도 시작되면 그럴 일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오늘 보세요. 오늘도 신한이야. 근데 신한이 이놈들이 아침에 일방적으로 때렸다가 오후장에 지수가 안 밀리니까 올라오니까 뭐예요? 다시 일정 부분 해소했어요. 그러나 전체 시장 부분에서는 신한이 11,000주, 그리고 차명 왔다 갔다 미래나 키움, 그죠? 오늘도 이쪽에 차명 KB하고 3만 주 차명이에요. 이것도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튼 지금 셀트는 프로그램 부분 앤드 연기금이 앞으로 사야 되고 2월 달에 뭡니까? 2월 12일인가가 이제 MSCI 리뷰가 있죠. 그죠? 또 월말에 코스피 200 부분에서의 리뷰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85분이 점진적으로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물량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수를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 뭐 골드만의 매수 의미가 없고, 매연치, 그러니까 아침에 급등되고 매연치 한번 확 나왔어. 오늘 그러니까 DB도 애들도 막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아침에 조금,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 상태에서 급박을 했었어요. 근데 시장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놈들이 실패된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 시도한다?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봐요. 한 번 시도하는데 얼마나 얘들도, 그죠? 집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없다, 땡.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비록 주가는 시장이 급등하는데 셀트는 좀 빠지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이 상승. 자, 올 연초에도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부터 셀트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지수가 올 연초에 급락을 하면서부터 셀트의 이놈들이 공격을 한 것이고요. 그죠? 자, 지수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바닥만 만든 거죠. 바닥만. 셀트도 바닥을 만들어서 놨잖아요. 그죠? 이제 지수의 급등과 더불어서 셀트도 이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이제 1월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주가는 3년을 내려도 그렇잖아.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이거. 그죠? 지수사도 오르는 거 보세요. 어? 단숨에 그냥 현대차도 기아차도 전국도 해버리잖아요. 그죠? 셀트도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또 프로그램을 자시할 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는 없고 패시브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그만큼 이제 물량대를 많이 지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공부도 칠 수도 없으니까. 지금 마음껏 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쪽 바이오 전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매도 패턴만 좋았지, 다른 쪽은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우리 VVIP 클럽 분들은 문자만 묵묵하게 한번 와보십시오. 아시겠죠? 단기 매도하면, 그죠? 매도 금액, 수익 금액으로 셀트 저축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조금 종목은 물려있으면 되고, 또 돌릴 종목은 돌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지주, 스트레이트기론 화이팅입니다.